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고령, 우리나라에서 고령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하죠. 제도 안에 들어오려면 첫 번째 조건은 65세 이상 고령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노인성 질병, 수발이 필요한 병에 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야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이렇게 제공을 받으면 노후의 건강이 증진이 되고 생활 안정이 도모되어 결국에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의 바로 목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되고요. 비록 65세 노인은 되지 않았지만 수발이 필요한 노인성 질병을 일찌감치 걸리신 분들은 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인지, 치매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인지가 나옵니다. IQ, 치매 등으로 IQ, 인지가 저하되어 스스로 6개월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65세 이상 노령인 사람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스스로 6개월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는 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제공입니다. 이렇게 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라고 부르죠.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는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1차 판정 방문 조사 결과 있고요. 최종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자로 받을 때는 1, 2, 3, 4, 5와 6등급인 인지지원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등급을 받지 못할 때 A, B, C 이런 분들을 등급 외자라고 하죠. 첨부해야 되는 서류를 물어보면 거기에서 90%의 정답은 의사소견서가 되겠습니다. 인정신청, 누가 신청서를 낼 수 있는가? 1번 65세 이상 노인이 첫 번째 1순위고요. 그 다음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수발이 필요한 병을 일찌감치 걸리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죠. 이렇게 신청서를 내면 방문조사를 하러 옵니다. 복지사 하나, 간호사 하나, 5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등급판정 결과는 30일 이내에 완료해서 보호자나 본인에게 결과를 알려주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등급을 받은 선수들이 입장하셨네요. 장기요양 1등급, 일단은 1등이니까 포인트는 전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95점 이상이죠. 2등급은 95점 미만, 그래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이면서 75점 미만이죠. 이분들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1, 2등급은 시설에 입소가 100% 가능하신 분들이고요. 3등급이 시설에 가실 때는 시설 급여로 변경을 신청하셔야 되고요. 4등급, 5등급, 6등급은 시설에 갈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시설에 갈 수 있는 등급은 1, 2등급이에요. 4등급,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4등급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가벼운 치매, 이런 치매를 5등급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경증 치매. 그리고 5등급 대상자보다 더 심각하지 않은, 덜 심각한, 훨씬 심각하지 않은 분들을 인지지원 등급 6등급 대상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 4등급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팡이를 짚으신 분들, 5등급은 치매, 가벼운 치매, 경증 치매 대상자 45점 이상이면서 51점 미만,
그리고 이보다 더 가벼운 경경증은 인지지원 등급 6등급입니다. 45점 미만이죠. 장기요양 유효기간에 원칙이 있어요. 갱신하고 싶어요. 서비스를 받았더니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갱신, 연장 신청은 1등급을 받았을 때는 4년 쭉 가고요. 2, 3, 4를 받았을 때는 3년 쭉 가고요. 5등급, 6등급을 받았을 때는 2년 쭉 갑니다. 재가급여, 재가라는 것은 집에 있는 대상자를 말하죠.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 머물 제자의 집가자. 그래서 재가에 해당되는 것은 집에 대상자가 계시면 그 집으로 찾아가요.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서비스를 주는데 그것을 방문요양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목욕 설비를 가지고 가서 목욕을 해주는데 방문목욕,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오더에 의해서 간호를 수행하는데 방문간호, 주간이나 야간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느 공간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또 출근해요. 그것을 주야간 보호 서비스 노치원이라고 하죠. 내가 한 달 동안 외국 여행을 가서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한 달간만 시설에 맡겼다가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단기 보호. 그리고 집에 계시니까 불편해서 도구가 필요해요. 그런 도구를 싸게 구입하거나 대여를 받는 것을 기타 재가급여, 의료복지용구 급여 서비스죠.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장점은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고요. 단점은 토탈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죠. 시설은 들어가서 그곳에서 토탈 서비스를 받는 곳이에요. 자, 시설 급여의 종류에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은 10명 이상 모시고 사는 큰 시설을 말합니다. 앞에 요양이 붙었으니까 치매중풍 와상, 노인성 질병자를 큰 곳에서 모셔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와상, 노인성 질병자를 작은 곳, 딱 9명만 계시는 아담한 곳에서 모셔요. 시설의 장점은 토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사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특별현금급여 제도 중에서 가족요양비를 보시죠. 요양보호사 시험이 나이 제한, 학력 제한이 없는 것은 가족요양 제도 때문이에요. 가족을 나이나 학력으로 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급을 받았는데 내가 사는 곳이 도서 벽지이고 그곳에 시설이 현저히 부족해서 모실 곳이 없어요. 또는 대상자의 증상이 누군가가 집에 오면 도둑망상이 심하고 타인이 오는 것을 심하게 꺼려해서 병증이 심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 제도가 무엇이냐? 바로 가족요양비입니다. 가족요양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은 어디에서 끌어오는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 제도가 있죠. 본인 일부 부담금, 급여 대상자가 시설에서 머물 경우 20%이고요.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최대 15%예요. 돈으로 치면 시설에서는 20만 원, 재가에서는 15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은 그 내는 거에 따라서 40에서 60%까지 경감을 해주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은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단 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항목에 정해지지 않은 엉뚱한 서비스를 받았거나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을 받으려면 서비스 신청 상담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곳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등급을 받으면 이렇게 의료보험 카드같이 생긴 장기요양 인정서를 주는데 이 인정서에는 이분에 대한 인적 사항과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 내용과 그 다음에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용지가 무엇이냐? 장기요양 인정서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서류를 주게 되는데 그것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예요. 표준에다가 돈이라고 써놓고요. 여기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돈을 초과하지 말아라. 얼마가 본인 부담금이다. 돈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 금액을 보고 급여의 종류와
횟수를 정하게 되고 비용이 초과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조절하게 되죠. 그런 용지가 무엇이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이다. 그리고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좋아요, 우리 서비스 받겠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잘했나 못했나 모니터링하고 종료하게 된다. 종료는 대상자가 사망했어요, 또는 노인병원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옮길 거예요, 또는 등급이 떨어졌어요. 이럴 때는 종료하게 된다. 장기 요양 등급 외자는 장기 요양 1, 2, 3, 4, 5, 6 등급 안에 들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분들을 말해요. 그래서 바깥 외자, 놈자자, 그 중에서 A를 보죠. A를 받으신 이유는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를 받으셨어요.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업무라는 것은 일을 말하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생명에 대한 서비스를 해요. 생명이 흥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되게 하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생명학을 공부할 때 꼭 짚고 넘어가는 파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입니다. 매슬로우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인간이 가진 욕구가 몇 개인지 나누어 봤어요. 크게. 그래서 1단계 생리적인 욕구,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먹고 자고 배설해야 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식사, 배설, 수발을 해준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해 주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다치지 않도록 침대 난간을 올려주고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고 옮길 때마다 부축해 줬다. 이것은 무엇이냐? 안전의 욕구를 충족해 주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서 욕창이 생기지 않게 했다. 무엇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주었냐? 안전의 욕구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직무교육을 잘 받고 보수교육을 잘 받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그때그때 잘 습득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했다.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5단계 부분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1단계는 식사, 배설, 수면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 생리적 욕구이고요. 다치지 않게 욕창을 예방하고 낙상을 예방하고 잘 돌보는 거, 손을 자주 씻고 환자를 만지는 것도 안전의 욕구죠. 그리고 직무교육, 보수교육, 배우는 것에 충실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아실현의 욕구.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요양보호사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는 것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몸신의 몸치채자, 요양보호사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는 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죠. 1번에서 11번을 보시면 전부 다 요양보호사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는 것들이에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가사 서비스를 말하죠. 특히 재가 서비스, 취사, 정리, 세탁. 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 들어있어요. 외출 시 동행은 나들이고요. 일상 업무 대행은 심부름이죠. 정서 지원은 마음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몸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을 서비스하는 거, 그거를 정서라고 하는데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이 들어가 있죠. 방문 목욕 서비스는 목욕이에요. 기능회복 훈련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수 파트예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이렇게 재활치료, 치료가 들어간 것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치매 대상자가 하는 행동에 그때그때마다 대처하는 것을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라고 불러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 행동변화 대처가 들어있죠. 응급 상황에 대한 서비스, 응급 서비스죠. 시설 환경 서비스, 침구, 린넨 교환 정리, 환경 관리, 물품 관리, 세탁물 관리, 이것은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에 들어가죠. 간호처치 서비스는 간호사가 하는 서비스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서비스. 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서비스는 간호처치 서비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